안녕하세요. 공학박사 신영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빅데이터 기반 우선순위 단어장 빅보카를 출간하였습니다. 11억 단어에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700만 권으로 검증해 완벽한 우선순위를 만들었습니다. 빅보카는 수능 어휘 99%, CNN 기사 98%, 원어민 단어 사용 빈도 90%를 포함합니다. 단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외우는 방법 빅보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우선순위 단어장 빅보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런 인사도 좀 해줘야겠어요. 그렇지. 오랜만에 자기소개할까요? 예. 저는 책 쓰는 작가 고영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모 공부를 집필하신 고영성 작가님이셨고, 네. 저는 박사 같진 않지만 진짜 공학 박사, 네.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작가 신영준 박사입니다. 이때쯤 지금도 한 2, 3위 하고 있겠죠?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아니, 저는 뭐 좋은 게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때쯤이면 이제 기부 취합이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책 1000권 기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 돈 벌어서 좋은 일하고 그러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저도 쫓아서. 예, 빨리 기부 많이 하셔야죠. 저도 고 작가님도 이제 그 부모 공부 책 기부하려고 저의 뜻에 동참해 주셔서 예, 아주 한부모 멋진 가정하고 제가 한부모 가정입니다. 예, 한부모 예. 가정하고 그리고 미혼모 해서.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중에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기부를 하고 싶다 막 그런 사람들이 많으세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취업을 하긴 할 건데 그런 거에 굳이 막 내가 기부를 안 한다고 막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막 1초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롤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틀리고 맞음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뭐 빅보카도 부모 공부도 잘 되면은 이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지해 주셔서 된 거예요. 진짜 그 100%. 네, 그렇죠. 그 기부에 여러분의 지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따봉 눌러주고 여러분이 공유해주고 그게 엄청 큰 힘이에요 우리한테. 뭐 나는 눈물 날 뻔한 게 그 우리 그 댓글 중에 그 TV도 없는 단칸방에서 고 작가님과 신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뭐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는 댓글을 보고 팟빵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정말로 뭐 좋은 일 하고 싶지만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뭐 한다 그러면 거의 거절을 해요. 직장인이나 좀 자리 잡으신 분들은 제가 도와준다면 도움을 받는데 학생들은 거의 100% 거절을 해요. 저는 일단 너네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책이나 사서 읽고 더 훌륭한 사람 된 다음에 도움을 해도 너네는 나중에 그러면은 육체봉사 나중에 우리가 떼봉사 갈 거거든요. 뭐 보육원 같은데 청소하러 가을에 그때 와서 청소 열심히 하자고 그런 거나 그러면 그때도 제가 예를 들어 50명이라도 50명 다 같이 막 부대찌개 먹고 그럴 거예요. 다 같이 배가 밥 다 사드릴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좋아요. 예? 맞습니다. 어우씨 50명 다 밥 먹으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50만 원이네. 또 되게 많이 드네. 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딱 말씀드리니까 우리 또 댓글 나온 것 중에 또 언급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3스타스 이분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8가지 습관 언급해 주셨죠?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8가지 습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7가지 습관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대인관계에 있지만 개인의 초점이 맞춰진 거고요. 8가지 습관은 조금 조직에 좀 맞춰졌는데 나중에 이제 8번째 습관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라 이런 건데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책 읽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7번째 습관까지 정도의 임팩트는 없지만 거기 준하는 임팩트가 있으니까 여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도 한 7가지 습관을 좋게 보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조직 관련해가지고 되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 얘기가 좀 많으니까 많이 잘 듣고 계신다는 그리고 맞아요. 제가 일상 대화 가운데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습관이 있는데 네.
이거 요거 예. 요거 다 습관이죠, 이건 뭐. 이거 하지 말아 달라고. 이게 팟빵은 좀 적은데 그 팟캐스트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배 1위였는데 정합 1위였는데 2위로 밀려졌어요. 반성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방송 나갈 때는 1위 하고 있을 거라 믿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댓글 다신 분들 중에 너무 그 호응안을 내내 한다. 저희가 이제 습관이 들은 건데 이제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참아야겠네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100위 진입 축하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예. 여러분들의 성원,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여기다 또 질문하실 거 바로 질문해 주세요. 댓글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예. 메시지는 엄청 많이 가기 때문에 신 박사님한테 오히려 여기 댓글 딱 남겨두면 그렇죠. 눈에 확 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똑똑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틈새 시장을 이용하는 거니까. 예. 예. 제가 날 잡고 다 메시지도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아갖고 이거 큰일 났네. 엄두가 안 나네. 거의 못 해드리겠거든요. 한번 그래서 다시 그 공지를 할 거예요.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복사해 붙이기로 보내달라고. 너무 많아갖고 따라 그렇죠.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예. 메시지가. 예. 그래서 오늘은 고 작가님의 또 한 큐 강의. 예,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인기 절정의 고 작가님의 한 큐 정리 네. 시리즈가 또 시작되겠습니다. 어떤 강연이죠? 이번에 제가 인생 공부에 티핑 포인트 예. 마케팅 말콤 글래드. 고전이자 이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원리죠. 삶의 원리 또 자기 개발로도 적용할 수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게 이제 영어라서 어떤 임계점이라는 것보다 언제 우리가 바뀌는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런 그렇지. 게 이제 딱 알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말콤 글래드웰이 어떤 상황이 티핑 포인트가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티핑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급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혹은 어떤 변수가 짧게 변했는데 크게 갑자기 결과가 나타나는 예. 뭐 임계점 넘은 이런 것들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하키 스틱이라 하거든요. 예. 하키 스틱 보면은 쭉 가다가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티핑 포인트를 하는데 이 말콤 글래드웰이 티핑 포인트를 되는 현상들을 좀 돌아보니까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 규칙을 좀 패턴을 찾은 거죠. 패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책 시장 보면은 많이 나와요. 이게 책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선형적으로 전혀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다가 한번 뭔가 제가 그래프 고 작가님이랑 같이 그려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법칙에 딱 맞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예시 든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제가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걸 처음으로 좀 깊게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이제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을 이게 이제 장하준 교수님이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쓴 책인데 그게 이제 이제 베스트셀이 됐죠. 인기가 없었을 때 제가 읽었어요. 네. 지금 이건 독서 토론을 했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뭐 엄청 어렵지는 않긴 한데 그렇다고 쉽다고 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무엇보다 딱 봐도 베스트셀러가 아닌 책 같은 느낌 있잖아. 이거를 다 읽어 어떻게 이런 책이었어요. 왜냐면 쉽지도 않고 대중적인 책도 아닌데 그렇죠. 예. 네. 뭐 부동산 투자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초 베스트셀러 됐거든요. 제가 읽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보면 좀 계기가 있거든요. 계기가 있죠. 이제 되짚어 보면은 티핑 포인트 좀 얘기하면서 이제 중간 중간에 또 나쁜 사마리아인 얘기 좀 들려드리도록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티핑 포인트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어디서 찾았냐면 전염병. 전염병을 언제 확 창궐하는 갑자기 전염병이 갑자기 팍 창궐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이제 유행병이라 하잖아요. 유행병.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유행병이나 사회적 유행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말만 같은 게 아니라 유행이랑 말만 같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행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염병이 퍼지는 거를 예시를 들어요. 이게 좀 재밌는데 이제 콜로라도에 임질
성병이죠. 성병이 어떻게 퍼진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예. 연구를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이제 성병에 걸리니까 예. 대충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서로 이제 뻗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걸 역학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그 망을 조사한 거죠. 어떻게 퍼졌나. 했더니 거의 그 콜로라도 그 지역의 한 6% 지역에서 반 이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 6% 지역 안에 또 알아봤더니 6곳의 술집에서 그게 퍼진 거예요. 근데 그 술집에 간 사람을 또 알아봤어요. 봤더니 700명이 넘었는데 그중에 168명이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콜로라도 한 10만이 넘는 그 지역에 콜로라도 전체가 아니라 콜로라도에 있는 어떤 마을이거든요. 그 지역에 168명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은 좀 매력도가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남녀 관계를 아주 원나잇하게 잘하신 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이 분들이 이제 다 퍼뜨린 걸로 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거를 봤을 때 다수에 의해서 퍼지는 게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퍼진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티핑 포인트의 그 요소는 이제 소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유행이 일어나면 대부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이 티핑 포인트 나오는 이 내용들은 소수의 법칙 나오는데 이 책이 나온 당시가 아마 2000년 초반인가 할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제 군대 있을 때니까. 예, 이 소수의 법칙은 지금도 맞아요. 근데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절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케이스를 공부해 보니까 지금은 왜냐면 이제 일단 환경이 이 다수가 힘을 발휘하는 게 되게 세졌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때는 그 소수의 사람이 오피니언 리더가 모든 미디어를 통제는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뭔가 사회적 유행이 퍼지기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반 한 개인의 힘이 매우 커졌고 이 군중이 집합해서 나오는 힘이 되게 커졌어요. 10만, 20만 되면 그래서 이 책이 나올 당시엔 소수의 법칙이 정말로 강력했지만 지금 조금 약화됐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소수의 법칙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중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보면은 군중이 세긴 하지만 그 우리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페이스북에 막 퍼지는 걸 보잖아요. 보면은 조금 가다 팍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팍 퍼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 페이스북 중에 스타들이나 플랫폼이 공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유가 이게 좀 뭐 이제 선형적으로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늘다가 팍 퍼지는 순간 1000개 확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거기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유를 한 경우에 이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오피니언 리더나 플랫폼이 한번 잡아주면 예를 들어서 인생 공부가 저도 이제 제 개인 어떤 타임라인에 글을 써요. 글을 썼을 때 그게 인생 공부에 넘어가면 그게 팍 퍼지거든요. 예를 들어 100개 공유될 게 1000개 공유되는 그렇죠. 거의 10배. 이게 게시물 따라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소수의 법칙은 이제 발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예전보는 아니다. 1차적으로는 소수의 법칙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착성 요소가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 좀 풀이 좀 해주시죠. 고착성이라는 게 스티크니스잖아요. 그러니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뭐가 유행이 됐을 거잖아요. 그 뭐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뭐 어떤 신발이면 그 신발 자체가 좋은 거고, 어떤 이야기면 그 이야기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거고. 근데 이거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안 팔리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자체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팔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유행을 타는 건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임질은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전염병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백날 소수가 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문에 이 유행을 주는 그 자체의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감을 얻은 책이 스틱이란 책이에요.
TBS 테니스가 어떻게 퍼트릴 그러면 바이럴을 도대체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정말 짱이냐, 정말 음. 어떤 것이 스틱한 거냐, 그 요소를 또 스텝스라고 또 말 잘 만들어요. 이 6가지 그 카드 뉴스를 한번 만들어 주셨었죠? 예, 그걸로 이제 설명한 책이 이제 스틱이라는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그 자체적으로 임팩트가 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면 자체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다는 거죠. 만약 전염성이 없는 질병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암 같은 건 질병이 아니라 그렇죠. 병인데 전염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퍼지죠, 그렇죠? 안 퍼지죠. 그래서 그 자체에 고차선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의 힘이다. 예를 들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술집이 있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퍼졌을까? 이게 또 맨정신엔 또 원나잇 스탠드 잘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또 거쳐가는 이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퍼지는 거 보니까 3가지 요소로 되더라. 소수의 법칙, 그다음에 고착성 요소, 그다음에 상황의 힘이 다. 그런데 사회적 유행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취지입니다. 예. 소수의 법칙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 좀 세분화돼요. 이것도 여기서 소수의 법칙을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3가지인데 소수의 법칙을 예시를 들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께서 6단계 거리 법칙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 5다리만 건드면 그렇죠. 전 세계 다 모든 사람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전 퍼져 있는 사람이 예. 이 가산 디지털에 있는 우리한테 우리한테 그 편지를 보내바로 하는 거예요. 예. 대신 보낼 때 바로 주소를 바로 이제 뭐 우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건네 가지고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거의 5단계에서 6단계로 도착하는 거죠. 예. 책 보는 그 편지 보낸 사람이 우리랑 전혀 모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5단계, 6단계가 넘어가면은 갈 수 있다. 우리가 뭐 옛날 때 싸이월드 할 때 친구 타면은 거기에서 너도 싸이월드는 거기 뭐 4단계가 있었어. 5단계가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가깝게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가깝게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면밀히 살펴봤더니 우리들한테 온 편지의 반 정도가 반 이상이 3명한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한테 온 사람은 3명한테 반 이상이 온 거예요. 커넥터한테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그 어떤 정보의 흐름이 그 허브 소수한테 뭉쳤다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잡계라 우리 책도 이제 몇 법칙 이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몇 법칙이 이제 복잡계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데 복잡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복잡계를 이렇게 선으로 그리면 다 허브가 있는 거예요. 허브가. 근데 이게 네트워크가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사람 관계가 그렇게 돼 있고요. 공항기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망은 99%가 다 이렇게 허브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닌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아닌 경우가 이제 도로망 같은 경우가 허브가 몇 개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이 그 공항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공항은 쉬었다 가야 되니까. 그렇죠, 비행기가. 그렇죠. 게다가 뭐 이 공간이 뭐 어디 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비행기니까 무한의 선이 있는 거잖아요. 도로는 무한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고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다 이 공항형으로 돼 있어요. 공항형으로. 그러니까 허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유행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타고 간다고 봤을 때 혹은 어떤 매체를 타고 간다고 봤을 때 그 모든 관계가 이런 허브가 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그 얘기 뭐냐? 소수의 사람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결국 그거는 티핑 포인트가 소수의 법칙을 통해서 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를 통해서 이 사회적 유행이 이제 퍼지는데 이 그 말콤 글래드웰은 힘 있는 소수의 법칙을 바라는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그 소수를 이제 3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했죠?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커넥터입니다. 커넥터. 말 자체 알겠죠? 커넥터는 연결해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그걸 연결해주는 건데 이게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그냥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커넥터는 이 사람과 사람의 일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커넥터는 단순히 많은 사람 아는 게 아니라 A의 어떤 그 어려움을 보잖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안다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비즈니스가 사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딱 이 사람은 워낙 많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C랑 만나면 되겠다.
C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일을 만들고 우리 신 박사님 같은 분. 제가 그걸 아주 잘하죠. 아주 네, 이 커넥터의 등을 맞으면 거의 네, 이제 네. 만렙 수준이 우리 네, 신 박사님이고 네, 제 이제 신 박사님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최고의 커넥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저의 이제 삼촌이에요. 삼촌이 대한항공 기장입니다. 그러세요? 기장이에요. 아, 멋지다. 대한항공 기장이자 한참 그 조현아 사건 있었을 때 네. 노조위원장이셨어요. 또 멋쟁이시네. 그래서 제가 그때 입을 함부했습니다. 아, 괜히 제가 한번 삼촌한테 피해 갈까봐. 그렇죠. 제가 근데 예. 그 얘기를 고 작가님 글이 삼촌한테 발효이 돼갖고 삼촌한테 피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더 함구한 이유가 뭐냐면 되기 직전에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조현아 땅콩 회항을 뇌과학으로 푼 게 있거든요. 승자인해 보고. 그래서 그게 공유가 엄청 돼가지고 나중에 조심히 내가 걱정했던 게 그래. 괜히 내가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다 네. 싶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분이 태양항공 기장이에요. 비행기 잘 몰면 되잖아요.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맨날 전화하고 있어요. 전화 오면 뭐냐면 A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어디 누구 아니까 연결시켜줄게.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 기장님이신데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아마 그 책으로 세상 읽기 예전에 리턴 없는 비즈니스 여행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이사를 가셨었어요. 저희 이제 가족이 이사 그 집들이 했을 때 12번째 집들이었어요. 네. 인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12번째 갔던 거예요. 집들이를 12번 하셨다고요? 12번. 그 집사람 되시는 분들은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왜냐면 정말 이거 멋진 아니면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쁜 남편이네요. 내가 이혼을 안 하려면 그래서 그 외숙모가 이제 외숙이기 때문에 외숙모가 그냥 그럼 포기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워낙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게다가 그 중령으로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예편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항공 하셨는데 많이 그렇게들 가시죠. 그런데 뭘 하셨냐면은 공군 사관학교 동문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중령으로는 된 케이스가 거의 없대요. 보통 대령이나 거의 별 케이스가 되는데 워낙 그리고 그렇지. 완벽한 커넥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외갓집의 막내세요. 그러면 막내인데 집안 모임 하잖아요. 대장이에요, 대장. 저는 그 기분 뭔지 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 신박하죠, 똑같아요. 일단 자기가 기장님인데 세상의 모든 짐을 잘 짚고 있어. 자기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 기장 하시는 일 외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연결시켜주고 뭐 사람 만나고 좋아하고. 저희 그거 알죠. 이게 정리를 하면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해서 사람들끼리 연결을 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을 커넥터라고 그렇죠. 합니다. 많이만 안다는 게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 되게 명쾌한 걸 짚어주신 게 여러분 요 방송은 자주 강조한 건데 요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금요일에 토요일에 친구 만나서 술 마신다고 네트워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그런 사람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커넥터의 입장으로서 누구랑 누구를 연결해 주냐면은 실력 있는 사람과 실력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커넥터들은.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이 가갖고 거기 가서 막 술 한잔 하고 뭐 잔 돌리고 뭐 한 샷 뭐 내가 1차 쏠게 너가 2차 쏴 이런 거 한다고 네트워킹이 되는 게 아니고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만약 연결시켜 준다고 했을 때에도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결자가 그렇죠. 실력과 뭔가 명망과 뭔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연결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야 내가 신박사 얘기니까 무조건 해준다. 이건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실력과 인생의 신뢰감이 있어야 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커넥터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소수의 법칙의 중심에 계시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실력과 사람을 끌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동시에
사람과 사람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된다면 커넥터입니다. 말컴 글래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극히 드물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많으면 뭐 네트워크가 그 항공 그 모형으로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허브들이 엄청 많으니까. 고 작가님 말씀하신 거죠. 그럼 공항이 널려 있겠죠 여기저기. 그렇죠. 공항은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국제공항 그렇죠. 제대로 되는 거 하나밖에 그렇죠. 없는데. 뭐 싱가포르 공항인가 예, 뭐 예. 이런 게 차이공항 하나밖에 없는데. 위너 텍스 올이에요. 그 공항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커넥터는 매우 소수예요. 예. 근데 진짜로 커넥터가 되고 싶은 분들은 그걸 유념하시고 되면 될 것 같고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도 워낙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럼 무슨 깊은 관계가 있지 않겠냐. 근데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하나는 이제 말컴 글래드를 얘기한 겁니다. 너가 약한 유대의 힘을 네가 몰라서 그런다. 왜냐면 실제로 전문 그 종사자한테 물어봤다. 너 직장 올 때 이직할 때 이직한 사람들 이직할 때 어떻게 이직했냐 물어봤더니 상당 부분이 지인을 통해서예요. 근데 그 지인이 잘하는 지인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한 지인이 약한 유대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완전 모르진 않고 그렇죠. 어설프게 아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진짜 지인들은 예. 모든 정보와 모든 상황을 알잖아요. 예. 그럼 내가 지금 이직이 필요할 때 친한 지인들은 이미 정보가 다 소진돼 있어요. 이미 도와줬는데 이미 날 옛날 때 도와줬어. 때문에 나를 연결시킬 정보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없어요. 공감이 왜냐면 가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창들 보세요. 그럼 다 뻔하잖아요. 그 마음이 달려서 그 마음이 이게 와가는 친구들이지. 뭔가 비즈니스 하려면 그 친구들이 그 관계 상황이 한계가 있고 이미 나 알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다 도와줬어요. 근데 한 단가리 그 커넥터를 통해서 보니까 약한 유대지만 내가 갈 어떤 직장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커넥터를 중심으로. 이 받는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그 커넥터를 신뢰하기 때문에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서류 넣는데 오케이 되고 이게 약한 유대의 힘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약한 유대의 힘이 매우 커요. 매우 큰데 이게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깊은 관계가 없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극소수의 한두 명의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나 이게 지금 소름 돋는 게 예. 이게 지금 제 얘기 또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실예로 들려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고 작가님이랑 거의 호영어제 넘어서 장우동태. 장우동태라 그래서 제가 진짜 암수 한 몸이 붙은 것처럼 예? 제가 이렇게 장우동태처럼 지냈는데 엄청 깊은 관계거든요. 거의 그 베프 이상 그 최상급의 그렇게 돼가고 있죠. 예. 더 이상의 형용사가 필요해요. 완전 마누라랑 동급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싫어해요. 가끔 형수님이랑 우리 와이프가 너무 통화 오래 한다고 되게 그렇지, 싫어요. 그렇지. 혼나거든요. 또 우리 똑같이 혼나는데 진짜 제가 소름 돋는 게 제 고 작가님의 이제 그 주변에 페이스북에 달고 있는 네트워크 중에 되게 괜찮은 친구들이 많아요. 젊은 청년들 중에 20, 30대 친구들 중에 제가 그래서 엘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글도 너무 잘 쓰고 품성도 너무 바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그 친구를 소개팅을 3번이나 시켜줬어요. 약한 유대의 힘. 이 약한 유대의 힘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알면 이미 다 소개시켜줬는데 진짜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까 이미 시켜줄 수도 없고 다 끝난 거야. 얘는 서로 싫어하는 거 알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친구의 여동생도 지금 시집을 가고 싶어서 집에서 소개팅 하려는데 받을 데는 없고 얘도 괜찮은 처자고 얘도 괜찮은 총각이니까 둘이 만나보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3번이나 시켜주는 그렇죠. 거야. 근데 그 관계는 그 관계고 고 작가님이라면 제가 또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유기적으로 엮이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보니까 그게 없었으면은 그 친구한테 소개팅을 못 시켜준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들으면서 이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진짜 깊은 관계도 필요하고 약한 유대도 필요하고. 이거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보면은 상선미소님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삼촌이 있고 우리 신박사님이 이제 커넥터의 전형이고 저는 일단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약한 유대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타고난 성향이 이렇게 그렇죠. 있습니다. 예. 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이게 기본적으로 또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저는 약간
힘이 빠져요. 예. 힘이 지치죠, 빠지- 지쳐. 뭐 지쳐요. 싫어하는 게 예. 아니고 지치시는 거죠. 예,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성향입니다. 음. 그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고착성 요소잖아요. 예. 고착성 요소는 책에선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 이게 아마 200 몇 페이지일 거예요. 근데 고착성 요소는 50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누구냐 그 치비스 데니스 형제가 그래 끌어 쓴 거예요. 더 구체화시켜. 왜냐면 별게 없어요. 뭐 설명하는데 따가놓고 얘기해서 제품이 왜 잘 팔리냐? 제품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제품이 좋아도 안 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죠. 나머지 같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품이 좋으면 당연하게 팔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이제 힘이 있는 거.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넘어갔네요. 소수의 법칙이 안 끝났습니다. 예. 고착 요소는 어차피 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건 따로 스틱 때 정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수가 있어요. 커넥터가 있었죠. 두 번째는 메이븐입니다. 메이븐은 뭐죠? 이리시어로 지식을 축적한 자. 고 작가님이네요. 뭔가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많이 하는 건데 예. 이 사람들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요. 보세요.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려면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 작가님이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인생 공부가 솔직히 티핑 포인트라서 제일 빨리 크고 있거든요. 예. 맞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메이븐이랑 저는 좀 생각이 저랑 예. 가깝다. 예. 일단 커넥터는 부정적으로 아니고 말하면 설명충. 그쵸? 설명 그렇지. 정확합니다. 네, 설명충. 여러분 긍정으로는 메이븐은 메이븐이고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예. 특히 메이븐하고 사귀면 좀 피곤할 수도 예.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와이프님께서 예. 마눌님께서 가끔 제가 설명 길게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와이프랑 뭐 10년 사귀고 7년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눈치가 빠릅니다. 예. 스탑하죠. 그쵸? 그만해야지. 오늘 한 소리 듣겠는데 그쵸? 예. 근데 이게 좀 타고난 게 있는 예, 거예요. 예. 왜냐면 어떤 정보를 알면 이게 알려주고 싶어서 되게 안달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메이븐은 기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그거를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사람에 초점이 돼 있어요. 그냥 지식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상아탑의 학자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야 니네가 내가 뭘 연구자죠. 메이븐이랑 연구자는 다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메이븐은 아는 거를 나눠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이븐이 뭐냐면 항상 뭐를 구입하거나 뭐를 알아야 될 때 이 메이븐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예를 들면은 책 뭘 볼까요? 그렇죠. 뭔가 제가 우리 메이븐인 1등 거죠. 부캐. 예,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런 전자기기에 또 대가세요. 되게 특이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죠. 이미지가 잘 근데 매칭이 안 되네요. 원래 신학가가 아니라 원래 그런 근데 또 세보니까 디자이너였어. 신기하네. 보니까 네. 디자이너인데 이 기계 뭐 디지털 덕후여서 뭐 아이폰부터 또 뭐 노트북부터 뭐 스피커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그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때는 이제 전사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IT 기기를 특히 애플 기기를 전파하시는 잡스를 전파하잖아요. 그렇죠. 잡스를 전파하시는. 예. 지금이야 이제 애플이 조금 많이 죽었지만 한참 뜰 때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앱등이들 나오고 막 주변에서 모든 뭐 앱등이라고 애플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다 알아 막. 정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시장의 관계를 다 알아요. 중고는 얼마고 어디서 이거는 사야 되고 언제 사야 그렇죠. 되고 제가 처음에 딱 언제 팔아야 되고 그렇죠. 다 알죠. 그렇죠? 산다 그랬을 때 새 거 사지 마세요. 처음은 중고부터 사는 겁니다. 애플은 뭐 이렇게 중고가 자주 나옵니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그 애플 맥북 에어를 그분을 통해 산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 누구냐 그 메이븐은 가끔 커넥터 역할도 합니다. 연결도 시켜줘요. 그렇죠. 아는 분야니까 해서 내가 아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전사님이다 보니 교육자다 보니까 샀는데 거의 안 썼다. 사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예, 이런 분이 이제 메이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매면 시장 상황까지 꿰뚫고 있어서 네가 어떻게 사면 베스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메이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커넥터는 사람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이브는 정보 전문가라고 그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네요. 할 수 있는데 그럼 비즈니스는 뭐냐? 우리 신 박사님이 2개나 걸리네요. 설득 전문가입니다. 쟤도 오늘 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거 오늘 이제 저번 주에 들으셨을 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 방송 못 할 뻔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제가 상황을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난 에피소드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구체적인 예로 전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진짜 고 작가님 옆에서 그대로 봤거든요.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그렇죠. 극복하는지. 일단은 운이 아니라 평소에 제가 커넥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관계자분께 스타벅스에서 쿠키를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미 저한테 어떤 법 기술이 들어갔냐 제가 상호성의 법칙 기술이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일단 기술이 먹혔어요.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 작가님이 정신이 없으셔서 우리 스튜디오 예약을 못 하셨죠. 그러니까 오니까 막 그분이 진짜 난색을 표하시면서 이렇게 예약을 안 하고 여기 쓸 수는 없다. 여기 회사의 법 규칙이다. 그걸 쓴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되게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진짜로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진짜 이거 꼭 녹음해야 된다고. 지난주가 우리 이제 재영양 인간극장이었잖아요. 나 그거 꼭 방송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웬만하면 펑크 안 낸다고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인생 공부 약속했다고. 우리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청년들 20, 30대 분들 또 40대 형 누나들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거 꼭 녹음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나 진짜 내가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나 그때 쓰러질 뻔했어요. 진공청소기 어딨냐고. 내가 여기 진공청소기를 싹 돌리고 가겠다고. 화장실 청소까지 화장실 청소한다 그러고 박스 내가 저기 분리수거 다 하고 가겠다고. 일단 더 시킬 거 있으면 더 시키라고. 옆에서 상황이 우리가 빨리 이거 따내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되게 더 당황해하시면서 그걸 해결을 해주신 기다려보라고 거예요. 하시면서 저희가 해결이 됐어요. 예외로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득 전문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되게 만드는. 중요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잖아요. 안 된대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에 나온 한 인물이 있어요.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같이 비행기를 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타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대요. 듣는데 얘기 듣는 순간 그냥 빨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 이 사람 말은 내가 진리다. 어떤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한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예시가 나와요. 이게 그 말콤 글래드웰은 기자다 보니까 항상 그 취재를 해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을 인물을 뽑아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커넥터도 한 명 나오고요, 메이븐도 예시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맨도 나와요. 나오는데 비즈니스맨은 그야말로 한번 딱 들었을 때 그 말하는 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거짓말도 믿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제 비즈니스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통하려면 막혔던 혈도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유행이 퍼질 거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죠. 근데 이 비즈니스맨은 그 설득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하면서 이제 정보가 흐르거나 제품이 흐르거나 뭔가 흐르면서 이제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티핑 포인트의 첫 번째 원칙은 소수의 법칙인데 소수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커넥터, 사람 전문가. 사람들과 관계가 워낙 많으면서도 거기에 끝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렇게 하려는 사람. 두 번째로는 정보 전문가, 메이븐이죠. 메이븐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알고 싶을 때 이 사람한테 와요. 반대로 이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 무언가를 아는 거에 지식이 많이 있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지식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지식과 사람이 동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전파하기 원한다. 그래서 설명충의 경우가 되게 많다. 그냥 알고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고 글로 쓰고 싶고
못 베기는 그런 사람들. 네. 제가 조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메이분이라 하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맨. 이 사람은 딱 말만 하면 다 먹힐 것 같은.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 전에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쉽지가 않았었어요. 예. 근데 인터넷이 이제 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갖춘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슈퍼스타들이 등장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워블로그를 봅시다. 예. 제가 이제 개인의 관계 속에서는 매일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파워블로그에 저는 셋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웃이 10,000명이 넘거든요. 예. 이미 커넥터가 된 거예요. 예. 예. 제가 신 박사님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페이스북 보면은 친구 5,000명에 팔로워가 3,000명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커넥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커넥터가 자연스럽게 되신 거죠. 근데 그 메이븐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면 된 거거든요. 네. 메이븐이 된 거죠. 근데 저가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들설득되지만 글로 할 하면은 때는 설득력이 특히나 훨씬 제가 강하죠. 서평을 쓸 때는 막 끝장나죠. 막. 내가 내 책을 설평 못 네, 쓰는 게 한이 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대부분 이 셋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신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오프에서는 2가지 갖고 있지만 이 온라인에 가시면 3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그 팔로워와 친구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아시는 분야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모이냐 보면은 아무 얘기 했다고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원하는 그렇죠. 정보를 줘야죠. 게다가 이제 모이는 케이스가 무슨 감성 터치해가지고 뭐 지식 그냥 어떤 감성으로 모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삶의 지식과 그걸 전파해서 그렇죠. 모인 거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 얘기랑 그렇죠. 그런 대학원 얘기, 예. 공부 얘기 이런 걸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거죠. 대해서는 매분이신 거죠. 예.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유도 많이 하고 네. 조화도 많이 들으니까 네. 설득 전문가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 시대에서는 인터넷 리더들은 이 세 개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이걸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 돼버리네요. 근데 제가 이 책을 해석을 많이 했어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 셋 다 아니다. 솔직히 셋 다 되기가 쉽지 않죠. 아 거의, 쉽지 않죠. 거의 솔직히 평범한 80%인 사람들은 힘들죠. 거의 못 되죠. 예,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매분이긴 하지만 비즈니스맨과 커넥터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커넥터가 되게 중요해요. 커넥터가 일단은 인프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좀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쉽지도 않고 좀 타고나는 경향도 있어야 돼요. 몇 명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걸 제가 어떻게 극복할까? 심지어 제가 이 책을 봤을 때는 매분도 아니었을 때였을 거예요. 어설플 때였었어요. 옛날 책이니까 좀 그렇죠? 근데 잔머리 있으니까 내가 이 셋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셋을 갖춘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나는 사람과 관계에서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힘들어한 편이고 이 커넥터는 사람과 관계에서 에너지가 1000이 아니라 만날수록 막 100씩 늘어나요. 막 아니면 그 포션이 엄청 넓던가. 나는 100이어가지고 한 번 만나면 되게 포진이 되는 거예요. 대신 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00을 이 커넥터, 메이븐, 비즈니스맨에게 쏟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학생 때는 여러분 학생 때는 저는 뭐 자퇴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자산이에요. 사람 네트워킹이 곧 자산입니다. 그렇죠. 어떤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인생 다 결정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을 알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세 사람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이 세 사람에게 쏟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하고 뭔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또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때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적 어떤 관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좀 실예로 들어드리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 뭐 완벽한 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제 저는 뭐 작가라고 저는 표현하지는 않는데 사실 그냥 좀 인기가 많으니까 굳이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지만 네. 저는 뭐 컨텐츠 제작자고 그냥 강연을 더 좋아하고 그런데 고 작가님은 이제 베테랑 작가란 말이에요. 이제 책을 7권째 쓰셨는데 지금 5번째 책에서 6번째 어떻게 넘어가실까 할 때 마케팅 전략이 처음으로 거의 천지개벽처럼 한번 일어났고 요번에 부모 공부를 출간하시면서 거의 뭐 마케팅을 저랑 고 작가님이 90%를 다 수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몰랐으면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예.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계셨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고 작가님을 도와주냐? 일단 부모 공부라는 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개인차는 있으니까 전 다른 건 인정해요. 뭐 다른 걸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제가 나름 공부도 많이 했고 육아를 하는 아빠로서 이 부모 공부라는 책이 너무 좋아서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의 어떤 컨텐츠를 떠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양육 상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좀 인지시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티핑 포인트 얘기하면 고착성 네, 요소가 있다. 고착성이죠. 고착성이 있다라고 컨텐츠가 표현하는 좋다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커넥터 역할이에요. 이거는 1대1 연결이 아니라 1대 다 매칭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게 고 작가님한테 제가 상냥하게 얘기하지만 이거 끄면은 얼마나 제가 고 작가님 저보다 형인데 얼마나 갈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 여러분 고 작가님 그냥 형이라서 다행인 거야. 막 그게 여러분들 막 가끔 댓글들 그런 거 써요. 신 박사님이랑 꼭 너무 일해보고 싶다고. 눈물 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갖고 제가 아시잖아요, 약간 제가 알죠. 얼마나 막 진짜 입에 채찍이 달렸잖아요, 진짜 이렇게 때리면서 하잖아요, 제가 진짜 얼마나 혼을 내요, 진짜 얼마나 혼을 내요, 제가. 네. 그냥 고 작가님 정도나 그거 이제 버티지 안 그러면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왜? 근데 커넥트 입장에서 이게 잘 되려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지금 이걸 파는 게 솔직히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뭐 그 선의로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비즈니스 결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는 결과죠.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거 정말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쓸 수가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본인의 실력이 갖춰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1 더하기 1이 2보다 큰 게 시너지인데 네. 0.7, 0.6끼리 모여갖고 무조건 1은 넘어야 된다. 네. 라는 것들. 너무 중요해요. 그건 1000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시지만 봐도 그래요. 정성스럽게 제대로 쓰면은 제가 커넥터잖아요. 그게 다른 친구들과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메시지로 저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어떻게 그걸 소개시켜주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어떻게 하면 커넥터를 쓸까, 어떻게 하면 저 비즈니스를 쓸까 제가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에 소개시켜준 우리 지영영의 인간극장만 봐도 얼마나 기승전결이 완벽해요, 그게.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소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면서 특별하게 더 소개를 각별하게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제가 있고 저는 오픈.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이 커넥터를 만나면은 여러분만 만나줬으면 좋겠지만 커넥터는 뭐예요? 커넥터의 정의가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커넥터를 만나고 싶어해요. 그러면은 그걸 아셔야 돼요. 커넥터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려면은 아주 매력적인 어떤 요소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3명 다를 싹 다 여러분 편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3명은 다 알파고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항상. 그래서 모든 거에 이 티핑 포인트에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사람 인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착한 마음, 신뢰도. 이런 사람이 높은 사람은 커넥터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한테 다 털어놓고 의지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누굴 찾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딱 그렇게 만약에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말씀을 네. 드리려고 했어요. 역시 우리 신 박사님. 이게 온라인상 말고 네. 오프라인에서 이 세상을 분류를 해보면 예. 비즈니스맨 말고 커넥터랑 메이브는 약간 기버인 사람이에요. 정확히 또 정리가 되네요. 기버인 사람이. 근데 기버들은 기버를 좋아해요. 예. 뭐 기버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그렇죠. 테이커는 기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기버는 기버를 좋아하는 호구라 거예요. 그러죠. 테이커는 그렇죠. 기버를.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비즈니스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실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어떤 기브 앤 테이크 먼저 주는 거죠. 기버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게 딱 기버였네요. 그렇죠. 기버. 그러면은 이 기버들끼리 만나면 그 시너지는 폭포수 같다 했거든요. 스플래시. 그냥 핵반응이죠. 핵반응. 왜냐면 막 플러스 만났으니까 그렇지, 핵반응이죠. 난리도 예, 아니에요.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이익을 보는 겁니다. 예. 때문에
그런 사람들 완전 실력과 더불어서 인성 말씀한 기버의 음. 어떤 마인드로 같이 뭐를 막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냥 기버로서의 마인드로 네. 단순히 인간적으로도 멋있잖아요. 네. 어? 아니 솔직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고 형성하면 작가님이 좋을 것 항상 같아요. 저를 좋은 기버의 애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고 작가님도 기버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그 여러분 제 눈에 말하지만 제가 빅포카 책을 1,000권을 기부하고 내년에는 2,000권 이상 기부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솔직히 금전적으로 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게 저 혼자 생쇼에서 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고 작가님이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 공부라는 걸 제가 만들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인생 공부 팀원들한테도 신뢰감을 줄 수가 있었고, 그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해줬고, 이 시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독자 여러분들이 우리랑 함께 해줬고 지지를 해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어떤 1,000명의 친구들은 단어장을 무료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버와 기버가 만났을 때 핵반응의 진짜 힘이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우리의 모습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그 만난 지 1년도 안 된 예. 사람인데 그냥 우리 관계 속에서는 그게 그냥 나오거든요. 예. 그냥 내일 내일이 없어요. 그런 게 진짜 그런 게 그냥 다 없어요. 내일이야, 그냥. 예. 다 내일이에요. 예. 아워예요, 아워 진짜. 예를 들어 고 작가님도 이 빅포카가 나오기 전에 흥분하고 슬프고 열받고 똑같고, 저도 부모 공부가 나오기 전에 흥분하고 열받고 똑같아요. 내일처럼 막 긴장이 되고 초조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내일처럼 발벗고 뛰어들고 내가 정말로 막 앞뒤 안 보고 뭐 이렇게 이권을 따지지 않고 내가 일을 해봤나? 거의 없어요. 막 여러분 막 그런 게 착각하면 안 돼요. 12시에 나가서 같이 술 마셔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서 예. 12시 부르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술 취했다고 야 너 안 나올 거야? 우리가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이거밖에 안 돼. 진짜 그거밖에 말아서 왜냐면은 기버잖아요. 여러분 줄 게 있으려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뭐 해서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줄 게 없는데 기버하면 여러분 빚쟁이 돼요. 줄 게 많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자꾸 막 이런 거 자꾸 이거를 강조하는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자꾸 이 티핑 포인트를 하면서 아까 그 커넥터랑 그런 걸 분명히 오해하는 친구들 나오거든요. 그래. 역시 술자리 많이 나가야 되고 사람 많이 만나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매입을 하면 그래 역시 참견 많이 해야 돼. 이것저것 꼬치꼬치 참견 많이 해야 돼. 그 잔소리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꼰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하면 먹준 거 관시 같은 거 생각. 역시 뇌물이지. 역시 그런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왜냐면 반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야 역시 지연 학연이 다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이게 좀 한 번쯤은 생각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볼 때는 요즘에 제 삼촌을 잘 안 만나가지고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이거 하면서 이제 신 박사님 보면서 우리 삼촌이 했던 행동이 많이 보여요. 뭐냐면 진짜 남일인데 자기 일처럼 막 빙의 돼가지고 이미 빙의가 돼 있어 그냥. 그렇죠. 그게 기본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커넥터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하려면 기버가 된다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이거 기버다 어떤 명칭을 해서 조금 뭐랄까 좀 딱딱해 보이는 거지. 인간관계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뭘 더 주려고 그러고 서로 내일처럼 생각하는 관계 유지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위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하기 위해서 기부가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이 티핑 포인트는 비즈니스나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법칙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해석하면서도 되게 배울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소수의 법칙 지나고, 근데 고차선 요소는 간단히 얘기해서 제품은 제품이 좋아야 된다. 사람은 실력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하면 되게 어떤 상품이든지 뭐 소프트웨어 상품에서 하드웨어 상품이 마케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 원탑 최고의 레벨로 가려면은 갑자기 이제 말씀에 갑자기 생각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원래 그냥 넘어가려다가 봅시다. 빅포커가 왜 빅포커가 티핑 포인트의 한 전형적인 예예요. 예. 완벽한 예입니다.
근데 비폭파가 왜 됐을까 줄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이제 약간 이제 신 박사님이 은근히 뭐 자뻑도 심하지만 또 겸손도 엄청 심해요. 또 죽일 때는 막 엄청 땅바닥에 죽어요. 되게 신기할 때도 가끔 예. 있는데 과연 이게 3년 동안의 어떤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그 스토리가 담기면서 동시에 그 역법칙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시중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다면 될 수 있었을까? 약간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책이 퍼져 나갔을 때 사람들은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기존에 많은 복화책이 있는데 그 책들과 완벽하게 구별될 수 있는 차별성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만든 그 과정을 보면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공학 박사가 삼성 잘 다니다가 아니 단원장 만든다고 미쳤죠. 꽂혀가지고 직장 그거 그만두고 또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가장이 그러기 힘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돈도 못 벌고 하고 막 디스크 걸리고 뭐 그거 하고 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아유 괜찮.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고 작가님 울어갖고 제가 대신 얘기해드리면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되면 되게 고레벨에 쓰시는 그러니까 뭐 파워 블로거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 홍춘욱 박사님 근처에 홍춘욱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파워 블로거고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그 독서 광해 고뇌 공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고수들이 되게 많으세요. 페이스북에 경제 뭐 경영해서 그렇죠. 엄청 고수들은 거기 다 모여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솔직히 제 글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제 글이 필요 없는 분들이 이미 사회생활 다 적응 완벽하게 했고 인생 재미로 이제 글 쓰면서 재미를 추구하시면서 자기 개발도 잘하고 자기 개발도 잘하고.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빅포카 게시물들에 저한테 평소에 한 번도 제 글에 좋아요나 댓글도 안 달으신 분들이 빅포카 게시물들이 막 눈물 찍으면서 이거는 사야 되는 거였군요. 그분들은 다 메이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쓰면 그분 친구들은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 근데 또 아까 고 작가님 모든 걸 지금 다 설명하신 거예요. 커넥터고 그분들은 지금 왜냐면은 인터넷에서는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커넥터, 메이분, 비즈니스맨 이게 다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버리니까 그분을 따르던 추종자들은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한테 인정받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커넥터들한테 인정을 엄청 받은 거예요. 무슨 영어 모임의 장, 그다음에 뭐 영어 공부를 오래 한 똑똑한 의사분 이런 분들이 뭐 자꾸 막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댓글도 달리죠. 예를 들어 예문이 없어요. 이제 뭐 그런 것도 달리고 하는데 뭐 이거는 별로예요. 이런 것도 달리지만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인데 들어가면 의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지금 한 번 두 바퀴 돌려서 봤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는 자기가 외신 보면은 꼭 두세 개씩 나온다고 그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퍼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설민석 님께서 지금 1등이시거든요. 1등은 여러분 비난 비판이 장난 아니에요. 저는 2등이라서 다행인데 1등이면 더 막 심했을 텐데 설민석 그 조선왕족실록은 뭐라고 하냐면은 국뽕 교과서는 꺼져라. 국뽕 역사책은 꺼져라. 완전 대차게 까요, 진짜. 완전 까는 것도 무슨 그 논술 주관들이 까기 때문에 웬만한 멘탈로는 그 설민석 아저씨니까 이겨내는 거지 못 이겨내요, 그거는. 진짜. 아니 막 한국일보 논설 칼럼에서 국뽕 교과서는 꺼져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버텨내겠어요. 근데 꿈쩍도 안 하거든요. 판매 아주 잘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했던 이유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됐을 때 요즘에는 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임의적으로 만든 게 있고 그냥 어떤 진심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 박사를 만나고 나서 그 이제 단어장 만들기까지 고생한 걸 아니까 그 허리 나가고 손목 나가고 근데 중요한 게 그 아픔이 있지만 그냥 제가 떠올렸던 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지금 이 책을 만든 거였거든요. 도박한 건데 성공한 거죠. 베팅하면 올인 한번 해봤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출간 전까지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올 그 순간에 잠을 못 잤어요, 신 박사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 박사님은 워낙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책 자체와 그 스토리가 엮어졌잖아요. 네. 이게 스틱이라는 거죠. 네. 그냥 딱 드는 순간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거를 그러니까 스틱이랑 달라붙어서 읽기가 힘든 거예요. 읽기가 힘드니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이거를 세스고니를 얘기하면 보랏빛 소조, 퍼플카우가 리마커블입니다. 네. 오 저기 소보라고 진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전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예. 들으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랏빛 소 얘기하고 싶잖아요. 예. 알려주고 싶잖아요. 소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틱은 세스고니 얘기하는 보랏빛 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당연히 플랫폼이라는 커넥터가 있었죠. 인생 공부라는 커넥터가 있었고 준비를 했죠. 또 환경 얘기할까요? 네. 우리가 알파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몇 법칙 얼마나 어려워요. 네. 저는 이제 서평 쓰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거듭 제거 법칙을 이 알려줄까.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죠. 솔직히. 제가 그래서 쉽지 않지. 나름대로 제가 제일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불구하고 딱 쓰다 보니까 나중에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려운 거였어요. 네. 근데 이걸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알파고가 등장해가지고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편해서. 그렇죠? 알파고다. 그리고 이제 그 신 박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갔냐. 네. 비유도 네. 그 전문가분들하고 그 단어장과 대결 구도로. 대결 구도를 알파고와 그 이세돌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빅데이터와 알파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환경의 힘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종합돼서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여러분이나 신영준 박사 알지? 모르죠. 거의 몰라요. 여러분 저를. 저 서점에 가서 서시도 아무도 몰라. 옷 입고 닦아놓고 있는데. 얘기합시다. 예. 그 페이스북 그 5,000명 친구에 10,000명 12,000 팔로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듣보잡이에요, 저는. 넘사벽 설민석은 조회수가 2,100만. 그 2,100만 다 1,000만 단위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무한도전 나오는 사람이고요. 공중파의 메인에 토요일 날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동래 선생님은 뭐 더 이상 태백상님의 아리랑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 책 부수 맞춰도 100만 권이 넘어요. 100만 권이 뭐예요? 1,000만 권 될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분들과 같이 등수 대결한 거는 3파전 했거든요. 그거는 그러한 그 세 가지 요소. 이 진짜 방금 설명해 준 게 거의 다 맞아 떨어진 거죠. 세 가지 나쁜 사마리안 얘기할 필요가 없네. 예, 얘기해보니까 예. 이거 보면 되겠네. 이 세 가지 소수의 법칙, 스틱 고착성 요소, 그 다음에 나중에 상황의 힘이거든요. 상황의 힘,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된 케이스가 그러니까 볼 수 있겠죠. 전 고 작가님 이거 설명해 준 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개발서라면 맨날 학을 띄고 난 그런 거 안 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랑 고 작가님은 자기 개발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우리 공부해서 성공한 거예요. 아니, 뭐 솔직히 운으로 한 게 아니라 플랫폼 만들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했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요즘에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재능과 노력과 그 다음에 why, how, what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골든 서클. 골든 서클 하면서 그 골든 서클이 그렇잖아요. 핵심에는 why가 있고 그다음에 how가 있고 그다음에 what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느끼는 최고의 퍼포먼스는 뭐냐면요. 이게 why, how, what이 부등호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일치시킬 때 최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왜 하든 간에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상에 누가 더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한다면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렇죠. 최고 퍼포먼스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내가 내 성장하기 위한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 방법론은 내가 이 길을 왜 하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죠. 없으면 소용없죠. 그렇죠. 방법 자체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우리 하우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SCM 한번 제가 책으로 세상 있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SCM이 뭐냐? 공급망 관리인데 그 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SC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곧 철학이라는 거죠. 뭐냐면 Y와 How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순환이 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것도 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하나인 거예요. 연결성에서. 그래서 이 세 개를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든지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좀 더 제가 연구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책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례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그 비판 글의 90%는 영어 관련자세요. 그럼 다 그거예요. 품사가 왜 없냐?
예문이 왜 없냐. 거의 다 90%는 이거예요. 그 고민을 그러니까 영화 관련자분들은 되게 이제 그분들도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시고 싶잖아요. 제가 좀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품사가 안 적혀 있는 단어장은 사실 없어요. 거의 처음이에요. 안 적는 거. 왜 안 적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완만 논하시는 거야. 딱 완만. 이 책은 내용이 후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왓에는 또 몇 법칙은 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대중을 그럼 다 지금 쉽게 말하면 바보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런 분 똑똑 그런 좋은 왓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좋은 거를 이게 좀 방법을 좀 알면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저는 엄밀히 말하면은 뭐 왓 전문가는 아니니까 영어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영어 좋은 단어장이 없어서 애들이 여태까지 영어를 못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Y예요. Y. 쟤는 이 단어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줬어요. 영어로 업무를 잘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Y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통계적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8,000개 외우면 90% 끝난다. 이렇게 확신을 준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있으면 움직여요. 근데 여태까지 영어 선생님도 훌륭한 컨텐츠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못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아셨으니까 또 공부를 하셔갖고 여러분께 적용하시면 저거보다 더 훨씬 훌륭한 단어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신 박사님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일단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 이후에 준비하시고 있는 그렇죠. 게 예문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예문 하나 있다고 없다고. 예, 아예 그냥 단어 치면 예문 5개 나오는 거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니 진짜 우리가 2만 몇천 개를 준비하고 있어 예문을요. 예. 그다음에 무료 어플로 퀴즈 어플. 장기 기억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저희 자기 개발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예. 고 작가님이랑 미리미리 저희가 다 기획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성이 형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기 기획은 퀴즈지. 오케이 퀴즈 어플 고 단어장 어플이 아니라 퀴즈 어플 고고 온 거예요. 그렇죠. 퀴즈만큼 좋은 게 없고 그다음에 뭐 고 작가님이랑 계속 상의를 한 거예요. 역시 성취감 보여주는 게 최고지. 오케이 레버리지 시스템 도입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무료고 네. 재밌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우리 공부 재밌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했잖아요. 공부를 재미로 하자는 거예요.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다 해오면은 그거 밥도 사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퀴즈 어플 나오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조만간 한 10문 정도 랜덤으로 제가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 표본을 500개 정도만 뽑아서 시험을 봐서 95점 넘으면은 제가 그분들 다 밥 사드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말하면 다 지킨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너 나빴어가 아니라 이거는 좋은 거구나. 나도 적용해. 왜냐하면 콘텐츠는 저보다 좋은 걸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왜 귀한 소중한에 소모적인 논쟁에 쏟을까? 그거에 대해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분석을 안 하시고. 거기서 귀감을 받으면 되게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면 똑똑한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지한 선생님은 정말 똑똑하신 황지한 선생님 거의 천재예요. 제가 볼 최고죠. 때. 예. 일단 그 존경스러워요. 예, 지금 제가 존경스러워. 같이 일하면서 느낀 거는요. 그 프로 근성이 존경스럽습니다. 환상적이에요, 진짜. 단어 교실 여러분 꼭 같이 같이 들어서 영어 공부 잘합시다.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 예. 여러분 이제 빅포카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예,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황의 힘인데 설명 드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떤 그 티핑 포인트의 주요 매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스타일의 열풍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이제 마무리 짓게요. 강남 스타일을 보면은 일단은 강남 스타일 자체가 워낙 뛰어나요. 재밌어요. 아니 뭐 스틱하죠. 게 아니죠. 예. 여러분, 고착성 요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유튜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튜브가 없었다면 국내에 있는 한 개인이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한테 그 어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물려 가지고 강남 스타일이 정말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했던 나쁜 사마리안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원래 약간 이제 그러다 잘 나가고 있었다가 초대박 터진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책 자체가 좋았다. 그리고 거기에 쓴 그 장하준 교수가 국내 교수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햄브리지 교수네, 대학 교수네. 알고 봤더니 그 우리나라 그 뭐죠?
그 독립 운동가 집안이네. 이러면서 또 형도 그렇고 뭐 누나도 그렇고 뭐 엄청나네 하면서 스틱한 요소 고착선소가 되게 커졌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 대박 사건이 터지죠. 그렇죠. 군대에서 불원서적으로 불원서적에서 그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불원서적으로 하는데 사람 또 그런 거 관심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개인가 21개인가 아무튼 꽤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쁜 사마리아인 외로 나온 거예요. 나쁜 사마리아인 외. 그러니까 불원서적 중에 뭐야? 뭔데 불원서적이야? 그렇죠. 사람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이제 터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의 힘이라는 것은 운적인 요소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에 있는 환경과 트렌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의 힘이 이제 티핑 포인트를 만든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이 나와요. 사람이 원래 있는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팁을 드리면 그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 부부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귀인에서 비판을 할 때는 나중에 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귀인한다는 얘기는 얘 성격 너 원래 이렇잖아. 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일을 했다.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할 싸움도 많이 누그러뜨리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덜 상합니다. 왜냐면 네가 원래 이런 기분 안 좋지만 본질적인 건데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 좀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행동 경제학이나 뭐 심리학의 시험들 보면은 사람들은 이 환경 때문에 특정 행동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때문에 그 상황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는 예시로 이제 책에 나오거든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그 티핑 포인트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소수의 법칙, 그 다음에 고착성 요소, 그 다음에 상황의 힘. 이 세 개 중에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만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다.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더 파급이 되겠고 세 개면 이제 끝장이 나겠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시간이 지난 책이지만 지금 당장 읽어도 매우 좋은 책이고요. 저희는 이런 거를 저희 컨텐츠 제작자로서 뭐 게시물이나 이런 걸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게 뻔한 스토리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그렇죠. 게시물 하나 터트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뭐 저희 뭐 맨날 경험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죠. 그러니까 믿고 한번 이게 지금 오늘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하고 또 심심하면 티핑 포인트 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고수가 되는 거는 여기서 내가 고 작가님이 아까 재해석한 것처럼 내가 봤을 때 보탤 부분은 뭐가 있나. 이제 마지막에 하실 거는 여러분의 상황과 그렇죠. 여기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실패한 할지라도 한번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저는 저번 주에 방송에서 핵심은 또 실행이에요. 그렇죠. 마음 바꿨다면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배워요. 제가 농담 아니고 어저께 우리 제가 이거 캡처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고 작가님 맨날 혼내거든요. 제가 시킨 거 있는데 실행을 빨리빨리 안 해갖고 그러면 근데 고 작가님 진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네 하니까 배우는 게 많네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서 맞아요. 요즘 맨날 혼나세요 저한테 진짜. 왜냐면 이제 좀 변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사람은 누구한테 쉬운 거고 누구한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한테 쉬운데 신 박사님 쉬운 건데 전 어렵지만 중요한 건 해야만 하는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팩트예요. 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제가 웬만하면 저도 약간 신경성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펑크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각도 거의 안 하는 절대 스타일이고. 안 하세요. 근데 예약을 못 한 거예요. 얼마나 저도 내가 황당해. 제 스스로 황당한 거예요. 지금 예약을 못해서 내가. 그래놓고 와 있어. 녹음하러 왔어요. 저는 당연히 예약한 줄 아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지 지금. 예아 씨 진짜 정신 없구나. 제가 그걸 근데 지금 제가 평소에 잘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뭐 저한테 비즈니스고 저한테 일이기 때문에. 애기 먹여 살리고 그렇죠.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하다 보니까 또 배우는 게 많이 있고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 마인드 바꿔가면서 또 신박사님이 알려준 대로 배운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볼 때 진짜 저는 요 자꾸 한큐 시리즈에 빠져들거든요. 네. 저는 막 빙의해서 배웠어요 오늘이 진짜. 여러분 고 작가님의 한큐 시리즈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진짜 우리 장작 모아놨다 그러거든요. 우리 장작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서 네버 엔딩 스토리. 그다음에 또 요청도 하세요. 요청해 주시죠. 예, 요청도 하시고 좋은 책이면 무조건 한 큐. 왜냐면 저도 공부할 수 있고 고 고작가님 하면 저도 공부해서 해드릴 수 있고 또 게스트도 초빙할 수 있고 그럼요. 이제 저희가 점점 더 많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지적 수준이 향상하고 또 그 향상된 지적 수준을 실행에 옮길수록 저희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랑 함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맨이라면 마케터라면 일 자체 적용해 보시고 아니라면 개인 자기 개발을 한번 적용해 보셔서 실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